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 요즘에 핫한 뉴스,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이야기입니다. 두 가족이 9명인데 지난 6일 밤 북한 황해도를 출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요, 북한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 배를 추적을 해가지고, 또 NLL을 넘어오자마자, 우리 경비선이 다가가가지고, 설아, 무슨 일로 오느냐? 하고 물었더니, 따뜻한 나라 남쪽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TV 배호 구독자 여러분들은 김만철이라는 사람 생각이 날는지 모르겠어서 그 옛날 지금부터 36년 전 1987년 1월 14일 날 북한 청진항을 출발했던 김만철 씨 일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터전에서 자유를 누리고서 살고는 있지만 1987년만 해더라도 이런 귀순자가 그렇게 거의 없었다시피 했어요. 더더군다나 일가족 한꺼번에 무대기로 온 거는 그 당시 처음이었었어요. 그 뒤로 서해에서 21명이 배를 타고 넘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뒤로 38선에서 이제 똑똑똑똑하고 귀순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근무 초소에 가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리고 나 귀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1987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88 올림픽이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온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잘할까 붕 떠 있을 때인데, 그때 김만철 씨 일가가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오려고 요만큼도 생각지 않았대요. 따뜻한 남쪽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서 살 생각이었다네. 처음에 김만철 씨가 고백하기를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글로 갔다는데, 김만철 씨는 사실은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광산군 비야면이래요. 지금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야동. 그런데 이제 6.25 때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북으로 넘어갔었는데, 북에서 살다 보니까 잔혹한 학대 내지는 인민들을 괴롭히는 김일성 일가에 너무 학대가 심해가지고 온 가족이 배를 빌려가지고 또 배를 수리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청진항에서 무조건 이 쌀을 좀 싣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일본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항구에서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니까 북쪽 대사관을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거기서 사실 김만철 씨가 다시 북쪽으로 가면 그냥 사형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NO 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한민국 이 영사를 소개를 해줬는데
대한민국에도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대요. 그냥 그 필리핀 통해가지고 브라질 가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겠다 이랬는데, 결국 우리 측에서 보여준 영상과 또 사진 그런 걸 보고 남쪽으로 가기로 귀순했다는데, 특히 그 당시에 김신조하고 이웅평이가 가가지고 막 석동했대요. 김신조 아시죠? 1.21 사태, 그 청와대까지 와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패거리 일당 중에 잡힌 유일하게 살은 김신조가 마침 김만철 씨랑 같은 동네 살았대네. 청진. 그래가지고 형님 형님 막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신조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미리 이미지 보셨겠지만 기억나시나요? 공항에서 온 가족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 뒤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잘 정착했는데, 그 뒤에가 또 문제예요. 김만철 씨 일가는 한꺼번에 그냥 온 가족들이 몰려오고, 특히 처남 가족이, 큰 처남이 한국에 가기 싫어,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한국에 안 갈게요,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세뇌 교육이 얼마나 심했는가 대한민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그 한류가 퍼지질 않고 또 남한 방송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던 시기여서 북한의 그 세뇌가 워낙 심했던 게 있죠. 뭐 눈만 뜨면 김일성, 뭐 눈만 뜨면 그냥 김정일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뭐 못 살고 가난한 나라, 다리 밑에 거지가 가득한 나라, 뭐 그냥 사기꾼들이 넘치는 나라, 아니면 뭐 저 미국의 뭐 앞잡이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었답니다. 특히 그 처남이 한국에까지 와서도 못 살겠다고, 못 가겠다고 막 버티고 그랬대요. 그런데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내려다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백화점이니 뭐니 서울 관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북한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잘 사는구나 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그저서 알고, 그래서 많은 보상금을 받고 또 많은 참 우리 국민들의 성금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래가지고 저 남쪽에 어느 섬에 가가지고 또 무슨 정착을 하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래요. 꼭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늘어붙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번인가 4번까지 사기를 당했대요. 참 김만철 씨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 순진한 북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보상금 받은 거는 홀랑 다 털리고 그래가지고 경남 어디서 또 살다가, 가장 최근 소식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작은 참 집을 짓고 그곳에서 양계업을 한답니다. 김만철 씨가 아마 80이 넘었죠. 그 사람이 여기 어디 나오는데 정확한 나이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사람들이 수기를 썼어요. 남쪽에 와가지고 그 감동스럽고 또 격정적인 그 참 운명의 파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또 얼마나 경험한 게 많고 놀랄 게 많고 또 섭섭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오자마자 수기를 쓴 거를 거기에서 김만철 씨의 이야기를, 인사 말씀 비슷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봐야 드릴게요. 김만철의 고향 는 추정하기를 옛 전라남도 광산군 비하면이었습니다. 8.15 해방 전 먹고 살기 위해 북으로 갔다고 합니다. 큰 누님은 당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남쪽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탈북 당시 이미 남한에 정착해 있던 큰 누나를 포함해 3남 5녀 중 김만철은 6째였다. 그 가운데 김만철의 막내 동생은 평양과 청진으로 떨어져 살았는데 모르는 사이 막내 동생이 소련으로 유학을 간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1975년 소련에서 강제 송환되어 1개월도 못 되어 총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막내 동생의 죄는 현지 동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불평하며 드러내놓고 비판한 죄였다. 소련과 동유럽권 국가들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사회 분위기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다. 특히 학문의 영역에선
광범위한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은 주체 사상이 사회에 확산하며 김정일 후계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구권 유학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다. 북한 내에서 유학생들의 부적응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푸른제 군사대학 쿠데타 모의 사건이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김만철 씨의 그 탈북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요. 김만철 씨의 직접 수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1987년 1월 14일 40여 년에 걸친 북반부 생활에 절망을 느끼고 10명의 가족과 함께 청진항을 떠나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남쪽으로 항해하던 중 뜻밖의 폭풍을 만나 일본 해안에 포착, 대만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25일 동안에 수없이 많은 범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에 소굴이고 거지가 득실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소개 책자와 비디오를 보고 영사관 선생님들의 친절한 설명에 귀 기울이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어딘가 찜찜한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저희 젊은 처남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든지 대만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조선으로 가는 것을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남조선이 못 살다 하더라도 북반부보다 낫겠지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남조선 행을 결심한 저는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2월 8일 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쭈뼛거리는 마음으로 첫 나들이를 나선 이튿날 저희들은 눈앞에 펼쳐져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들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처럼 늘어서 있는 높은 빌딩, 쭉쭉 뻗은 도로와 자동차의 물결, 상점마다 쌓여있는 화려한 상품들, 그림같이 아름다운 한강변의 아파트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달하고 밝은 표정, 그 눈부신 의상들, 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의 자유스럽고 단란한 모습, 서울 타워에서 내려다본 영웅적인 도시, 그로부터 7개월, 저희들은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도 완강히 남조선행을 반대하던 큰처남 정섭이는 마침내 이렇게 외치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매부, 여기가 바로 매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따뜻한 남쪽 나라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섭이를 그토록 감동시킨 것은 결코 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따뜻하게 안아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쓰시고 발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87년 8월 14일 김만철. 참 이렇게 행복을 찾아서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정은 선생 그냥 포기하시죠. 국민소득만 봐도 150배, 170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봐서도 벌써 승부는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 사진 중에서 제일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 있었잖아요. 김만철 씨 막내 아들. 걔가 글쎄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가 돼서 우주공학 박사가 됐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김만철 씨의 행복을 빌며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사신다는데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마침 북에서 오신 9가족, 두 가족 참 무서운 참 살벌한 NLL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분들의 자유를 찾아온 것을 박수를 치며 환영하며 모든 북한 동포들이 행복을 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북한은 세계 180입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죠. 조국을 일으킨
우리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께 감사드리며 5천만 민족, 7천만 민족이 언제 한데 뭉쳐가지고 행복을 나누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같이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록입니다. 부록. 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력 비교는 좀 오래된 것이지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놨고요. 단 한 가지, 북한 인민군대와 대한민국 국군의 키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사나이들의 평균 키가 174cm랍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의 평균 키 놀랍지 않아요? 158cm입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력 차이도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의 신체와 북한 군인들의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10년 군대 생활을 하는 군대 158cm랍니다. 이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짜리 키도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빨리 통일이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세계에 같이 나가기를,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